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 12일이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42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보여드린 제 유튜브 중국 소개했는 내용 중에 꽤 여러 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총괄 정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유튜브에서도 안 나온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1985년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85년 어느 날, 이 북경에서는 그 5년 후에 일어날 1990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세계 스포츠 건축 설계 및 구조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포지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한창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 경기장이 공사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그 체조 경기장 지붕 설계를 같이 하던 데비드 가이거 박사가 미국에서 그걸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심포지엄을 마치고 이분이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준비 공정위원회에다가 저를 강력히 추천을 했대요. 이웃나라 한국에 젊은 건축가 유춘사라는 사람을 초청하면은 당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아주 고마운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받았답니다. 뭐 남조선 건축가를 우리가 왜 부르냐 하는 식으로. 근데 그때 바로 뒤에 있는 이분이 펑백은이라고 청와대학교 당시 이제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청와대학교 교수이면서 또 중국의 대지건축이라는 개인 설계 사무소를 최초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아시안게임 준비위원회 그 설계로서는 최고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가족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아버지가 장개석 장군 휘하의 펑 장군이라고 유명한 뭐 사성 장군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노를 따라서 다 어릴 때 대만으로 이주를 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중공 당국에다가 아주 간척을 하니까 중공에서는 오히려 아주 웰컴해서 이 가족들을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정부가 바로 이 펑 교수 보고 물론 청와대학교 교수를 임명을 하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하니까 이분이 개인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개인 설계 사무소를 북경에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대지건축, 따디. 또 왜 이 대지건축으로 했냐고 하니까 자기 호가 심농, 마음이 농촌에 가 있다. 이래서 그 펄벅의 소설 제목처럼 대지건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또 뭐랄까 좀 국수주의적인 사고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데비드 가이거의 그 충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를 초청을 하려고 무진장 그해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 86년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리유 작가입니다. 이 리유라고 하는 사람은 TV 드라마 작가인데 당시 2년 연속 드라마 작가상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물론 중국 그 정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신화사 통신 기자로 일종의 이제 위장으로 해서 아시안 게임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국교가 있기 무려 6년 전이죠. 아시안 게임에 와서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보니까 뭐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 중국에 돌아가서 강력히 저를 중국에 초청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들 초청으로 이제 88년을 갔을 때 북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그 88년도에 그 처음으로 북경 땅을 밟았을 때는
북경공항에서 북경 시내 들어갈 때는 우마차와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가 그냥 뒤섞이는 아주 혼잡하게 짝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후진국의 도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청와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펑 교수의 초청으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한 2, 3주 동안 제가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설계 경험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 배려로 뭐 백두산 관광도 하고 물론 만리장성도 보고 최초로 이제 중국을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갈 때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1대1로 그 중공에 가는 훈련을 교육을 받고 갔더랬습니다. 갔다 와서는 반드시 리포트를 또 작성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그때 이제 국교가 없을 중공 땅에 갔던 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경험을 가졌던 해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가지고 1990년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끝난 다음이죠. 그때 1990년 아시안 게임을 북경에서 하고 난 직후에 그해 11월 말인가 그때 중국에서는 북경시 당국은 스포츠 건축 전문가를 세계에서 불러가지고 이 심포지엄을 그러니까 스포츠 건축에 대한 심포지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북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경뿐 아니라 상해, 소주 혹은 계림까지 이제 관광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한참 저한테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바로 90년대에 그 2년밖에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1992년에 뜻밖에도 제가 중국 최대 프로젝트 가장 높고 가장 큰 규모의 이 호텔과 오피스 빌딩 백화점이 있는 그 868타워 868이라고 하는 86층과 68층이 합쳐진 두 개의 타워에 대한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 이름이 868타워가 나중에 됐습니다. 이 868타워 설계에 제가 이 당선을 해서 그 스토리는 지난번 유튜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68타워 프로젝트를 간략히 얘기하자면 다시 어떤 트윈타워 똑같은 건물 두 개가 아닌 전혀 다른 조형 아파트는 아파트답게 또 호텔 밑에는 오피스 빌딩 그다음에 백화점 이것을 이 노자의 이론인 말하자면 높고 낮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조화된다는 오히려 똑같은 거 두 개는 오히려 컨트라스트라는 개념 이 조화의 개념을 노자의 음양 이론에서 제가 배워서 바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예. 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말하는 매력을 느끼고 고하 높고 낮은 것은 서로 상경한다. 서로 이렇게 기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뭐라자면은 그러나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독특한 것은 제가 이렇게 동양화적인 수법으로 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선을 해서 중국 건축계에 제가 이제 아주 괜히 많이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그 몇 년, 3년이 지나가지고 같은 마유허 건축주가 북경시와 함께 북경 신역 옛날에 시내 중심에 있던 역이 저쪽 서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하원 가는 쪽으로 저 서쪽 사만로 사완로 사이에 신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굉장히 거대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또 국제 지명 현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캘리스를 제치고 제가 이제 당선된 얘기도 지난번에 유튜브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동양화적인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좌측경 500호의 어떤 그 이미지를 산으로 호텔 두 개를 높게 그리고 제가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했더만 미국 팀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가운데 세우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 저는 노자의 얘기대로 가운데는 비워야 한다 하는 비우고 그다음에 배산림수 저 뒤에 높은 아파트를 산의 개념으로 두고 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을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흐르게 해서 이거 뭐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선하게 된 결정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 소동파에 시를 썼다고 지난번에 유튜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산 진면목은 알 수가 없다. 왜냐? 내가 이 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비유로 중국은 사람들은 중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또한 당선을 됐었는데 이런 것을 중국 당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삼성이 원체 유명하니까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를 보고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도 다른 시인의 다른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제가 삼성을 소개를 하려고 삼성건설에다가 제안을 하니까 다들 중국에 진출을 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 90년대 초였습니다. 1993년 뭐에서 94년 그리고 이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홍나희 관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삼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직원들을 좀 파견해달라. 그때 아주 흔쾌히 그 이사 두 분을 저한테 붙여서 제가 중국에 데려갔었습니다. 가서 그 미팅을 갖게 했었는데 그러다 불행하게도 마 회장은 그때 이제 이 감옥에를 가게 되고 주롱지 총리하고 싸워가지고 감옥을 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자세히 유튜브에서 일부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무산됐더랬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말하자면 개방돼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로 그 시작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92년도 또 이 무렵에 제가 그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 심지어는 그 리유라는 작가는 제가 연뿌리를 먹는 걸 보고 문명국 한국에서도 이런 연뿌리를 먹습니까? 하는 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호텔 종업원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손을 이렇게 펴면서 따한 민구어 이렇게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 한중 수천 년 역사 중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보다가 좀 앞섰다고 하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다. 그리고 이거는 맥시멈 20년이 못 갈 것이다 하는 제가 아주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대로 20년 아닌 지금 한 3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우리도 말하자면 중국한테 눌려있는 듯한 그런 세월이 마침내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1995년에 견문 여유성을 하고 그 배태 안 가가지고 2002년에 그 북경올림픽은 2008년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2000년 북경올림픽을 위해서도 신문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제가 또 지명현상서를 해가지고 대만 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3등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올림픽을 2008년에 하기 위해서 중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축구장을 북경에서 가까운 천진에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천진의 그 다목적 그러니까 종합 축구뿐 아니라 트랙 있는 경기장을 설계하는데 이걸 국제 지명 현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덟 나라의 건축가들이 초청이 됐었는데 저는 또 데비드 가이가 아까 말씀드린 저를 중국에 처음 소개하고 세계 최초의 케이블돔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또 에어돔을 만든 데비드 가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89년 롯데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제자들이 제가 후에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그 지붕 구조 설계 결정적인 아주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한테 다시 부탁을 해서 이 천년 그 스테디움 설계도 지붕 설계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드렸습니다. 이건 밤의 풍경입니다. 뭐 당선작은 일본 사람이 했지만은 뭐 제가 그 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난번 유튜브 때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아름답게 만든 이 경기장이 언젠가는 제가 한번 좀 쉽게 말해 좀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축 설계는 지어지지 않는 것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축적이 돼서 새로운 경험으로 몸의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진 하이허라고 2003년도에 천진 시내는 이제 한강처럼 큰 강이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수나라의 바로 이 운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변 도시에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제가 뭐 지난번에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은 4단계 그 심사에서 다 1등을 하고 마지막 시장 결정이라고 하는 심사에서 당선자가 없음으로 발표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은 제안을 가지고 사실상 당선자인 제안을 가지고 일본 건축가인데 설계를 맡긴다는 정보를 내부 고발로 천진시에서 그 담당자가 우리 천진에 있는 우리 파트너한테 연락을 하고 그 친구들이 모든 서류를 저한테 다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걸 천진시와 시에다가 아주 항의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공문은 제가 한글로 써가지고 그때 마침 한국에 나와 있던 신화도 통신 대표 장금방 씨한테 번역을 시켜서 항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저한테 변명을 하기를 사스가 창고를 해서 부를 수가 없었고 일본 건축가는 마침 박물관 설계로 현지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좀 의뢰했다. 뭐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지난번 유튜브 때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국 당국 사람한테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진 하이어 프로젝트를 사실상 당선하고도 못했지만은 제 설계의 흔적은 이렇게 남아서 천진의 하이어 강변에 이렇게 강변도로를 돌려가지고 수변 공간에 지금 현재 아주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름이 이제 이게 하이어 풍경입니다. 그 이름에 중국 대만 맞은편에 샤먼이라는 도시에 이것도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도시 거기 테리스장 설계를 저한테 이건 현상 설계가 아닌 지명 설계를 맡게 됩니다. 그걸 지명한 사람은 샤먼시 당국이 아니고 대만 IOC 위원인 우진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천진 사무실에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의뢰하러 왔을 때 그 설계에 대한 미팅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우진구는, 세계 IOC 위원 중에 유일하게 이제 건축과를 졸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오랜 친구고 해서 뭐 그 스토리도 좀 길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진구 박사가 저한테 와서 설계를 할 때 사진인데 제가 지난번 유튜브 때는 바로 이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글씨, 그러니까 그 제 사무실, 천진 사무실 방 안에 제 글씨를 써놓는 즉세관, 출세관, 마치 세상에 딱 있는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출세관,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뭐 불교적으로는 이걸 완전 도통한 그야말로 선지식을 얻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어쨌든 이 닥터 우와의 그 우정으로 해서 제가 중국의 최대 테니스 경기장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완성된 것도 한 10여 년 전입니다. 보여드렸듯이 이쪽은
실내 경기장이고, 이 실외, 코트 바깥에다가 한 20여 개의 테니스 코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맞은편에는 커머셜 단지로 개발하는 건데, 제가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샤먼의 테니스 경기장 설계 이후에 바로 2006년에는 맨 처음에 제가 해구에 진출을 했었는데, 868타워로 바로 이제 해구 땅 이쪽이 도시면은 서쪽이 도시면은 동쪽에는 좀 덜 개발된 도시가 있고, 한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예, 신부도라고. 이 델타 삼각적인데 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바다가 북쪽에 있죠. 여기를 개발하는 이 인공의 땅을 이만큼 확장하는 건데, 이 8명의 국제 지명을 받은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전부 다 당연히 이걸 전부 다 물을 다 없애고 한데, 저 혼자 기존에 있는 해안선을 이 비치를 갖다가 살리고 여기다가 꽤 넓은, 말하자면 물을 남기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제 안이 1등으로 당선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뭐 실시 설계는 참여를 하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 남겨진 이 부분에 이 빛이 살아있는 것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 남은 나라에 하나의 제 어떤 뭐랄까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6년도 신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보여드렸던 바로 천진시에 있는 서천구, 중국 발음으로 서천구에 있는 스포츠 센터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는 약 3만 석의 주경기장, 여기는 5,000석의 실내 체육관, 3,000석의 수영장, 그 다음에 이제 야구장도 약 3,500석인가 그랬습니다. 야구장. 그런데 제안을 제가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 여러 커머셜 중심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요즘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스포츠 시설은 이제 스포츠 자체 시설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성을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08년에 이런 제안을 했다가 2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IOC라 미안합니다. 중국 HOK라는 회사가 스포츠 전문 설계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1등을 하고 저는 2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경험을 했고, 뭐 스포츠 건축 전문가로서도 어떤 중국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제 개인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소개로 제가 지난번까지 유튜브로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정리한다면은 2000년 초부터 혹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상은 너무도 눈부셔서 아마 수천 년 역사 중에 한국이 정말 잠시나마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천전에 사무실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한중 관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걸 또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국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부터 유튜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